안녕하세요. 집에서 심심할 때 들으니 흥미로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제 사연을 써서 보내보려고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봅니다. 글재주가 뛰어나진 않지만 차근차근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혼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연애라 모르는 것도 많았고 뭐든 서툴렀습니다. 남편은 저와 5살 차이 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가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웠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어 급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 아들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지금 선짜리 나갔으면 여기저기 만나보자는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어쩌다 저런 결혼식이라고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정말. 시모는 창창한 자기 아들 발목 잡아 결혼했다며 저에게 늘 미운 소리만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당연히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었고 아기가 어려 육아와 살림에만 매달려서 지냈습니다. 예, 너는 이제 애가 곧 초등학교 가는데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집에서만 있기 답답하지도 않니 너는? 네, 안 그래도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없나 알아보고 있어요. 민우 케어하면서 일하려고 하니 마땅한 시간이 없어서 쉽진 않네요. 정말 너는 네 또래 애들 보면 요즘 좋은 직장도 많이 다니던데 넌 부럽지도 않니? 어머님, 왜 저라고 안 부럽겠어요. 저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싶죠.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휴, 근데 아르바이트 자리나 구하고 있고 너를 보고 있으면 고구마 먹은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다. 젊은 애가 안타깝다. 안타까워. 저보고 매일 나가서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가 어려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고 친정은 너무 멀어서 맡길 수가 없었죠. 가까운 시댁에서는 아이를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민우 돌봐주신다면 저도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돌봐주면 얼마 줄 건데? 요즘 주변에 보면 손주들 봐주면서 용돈도 많이 받더라. 당연히 챙겨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용돈 금액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잖아요. 꼴랑 몇십 주면서 애 봐달라고 한다고? 너도 낯짝이 두껍다. 어머님, 저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그럴 상황이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저도 당장 일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참나, 너는 누가 뭐라고 했니? 저도 민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안정적인 직장 구할 거예요. 아직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라 당장 괜찮은 직장은 힘들어요. 그래도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 너 생각 참 깊다 깊어. 정말 뭔 말을 못하겠네. 한마디 하면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 덤벼들어. 제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저만 항상 뒤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매번 송곳같이 찌르는 시모의 말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졸업 못하고 육아하느라 경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기회가 많지 않았죠. 저한테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시댁의 자랑거리였죠. 그런 신우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아주 시댁의 자랑거리였죠. 그런 신우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부부 둘 다 고학력에 돈도 잘 벌었어요. 시모는 신우 부부만 오면 귀한 손님 모시듯 했죠. 아이고, 우리 홍서방 왔는가? 어서 들어와. 보고 싶었다, 우리 사위. 어머님, 잘 지내셨죠?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요즘 어머님 체력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 좀 챙겨왔어요. 어머,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 배고프지?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요즘 바쁘다던데 끼니는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신우 부부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 부부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야 해서 전날부터 장을 보고 요리하느라 바빴죠. 예, 아직도 멀었니? 밥 언제 되는 거야? 우리 딸 사위 배 곪겠다 곪겠어. 거의 다 됐어요. 밥이랑 국만 퍼서 놓으면 돼요. 곧 준비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니, 저는 밥 조금만 줘요. 오늘은 밥 질게 안 됐죠? 지난번 너무 질어서 별로였어. 참참, 갈비찜은 있죠? 많이 했어요? 다 싸줘야 해요? 신우도 제가 부엌에 있는 게 당연했어요. 신우 부부는 너무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TV 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남편 역시 똑같았죠. 여보, 배고파. 빨리빨리 좀 차려. 옆에서 반찬이라도 날라서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배고프다고 안 그래도 바쁜데 재촉하는 남편은 거실에 누워 한마디 거들기만 했어요. 오늘은 밥 잘 되었네요, 언니. 오늘처럼만 하면 되겠어요. 역시 우리 집엔 언니가 있어야 해. 아, 네. 공서방, 갈비찜 좀 먹어봐. 우리 사위가 꼬치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꼬치전 많이 해놓으라고 했어. 집에 갈 때 맛있었던 반찬 다 싸가.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이번엔 밥이 잘 되었다며 칭찬하는 신우.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위한테 생색내는 시모. 둘 다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제가 마치 시댁의 주방 이모가 된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만 기분 나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센스도 없다. 과일 좀 먼저 내놓고 설거지를 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설거지 먼저 하고 있어? 냉장고에 키위랑 사과 있으니까 그거 먼저 깎아놓고 설거지해. 하던 설거지를 중단하고 과일을 접시에 내놓아서 거실에 가져다 드리는데 신우가 시모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용돈 짭짤하게 잘 챙겨드리는 거 알지? 나 명절이던 어떤 날이던 음식이나 설거지는 안 할 거야. 우리 시댁에서도 나 안 시켜.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신우는 결혼 전에도 시댁에서 집안일 한 번 한 적 없거든요. 기껏해야 자기 방 정리하는 정도였죠. 누가 보면 집안일을 자기가 다 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할 거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일부러 얘기하는 것 보세요. 분명 자기네 부부는 용돈 많이 챙겨드린다는 걸 생색내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설거지랑 뒷정리까지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부엌에만 있어? 다리는 안 아파? 순간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아이에게 얘기해줬습니다. 민우가 엄마가 한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엄마가 한 요리가 맛있대.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주고 싶어서 계속 부엌에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고모는 요리를 못해? 고모가 한 요리는 맛이 없대. 그렇구나. 그래도 할머니 댁 가면 엄마가 조금은 쉬었으면 좋겠어. 할머니 댁 가면 엄마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슬퍼.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너무 사랑스럽게 말해주는 아이가 기특해서 안아주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초를 치듯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모는 돈을 많이 벌고 엄마는 돈을 못 벌잖아. 민우야, 너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편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당신은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맞잖아. 당신도 돈 벌고 했으면 주방에만 있겠냐고. 그리고 빨리빨리 좀 가자. 집 가는데 10분이면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다. 군뱅이냐? 집에 내일 도착하겠어. 자기 혼자 호다닥 가는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남의 편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이 유치원 보낸 후 집안일을 하고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니? 바쁘니? 아니요, 이제 잠깐 쉬려고요. 그래? 잘 됐다.
그럼 장 좀 봐라. 반찬 좀 해서 4시까지 가지고 와라. 4시까지요? 시간이 좀 빡빡한데요. 꼭 4시까지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빡빡하긴 뭐가 빡빡해. 지금 장 보러 나가면 금방이지. 그리고 너는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네 하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사족이 길어? 어서 준비해서 갖고 와. 종종 반찬을 해달라고 했던 시모이기에 좀 쉬고 싶었지만 장부터 보러 갔어요. 어차피 해다 줄 거 그냥 빨리 해서 주고 오자 싶었죠. 결국 쉬지도 못하고 후다닥 장 보고 반찬 만들어서 시댁에 도착하니 딱 4시더라고요. 그곳엔 신우도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딱 4시에 왔네? 아주 칼 같아. 나 빨리 가봐야 하는데 정말. 에휴, 너는 4시까지 오란다고 4시에 오니? 빠릿빠릿하게 좀 준비하지. 저 어머님이랑 통화 끊고 바로 장 보고 반찬해서 온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자, 여기 반찬. 어서 가져가. 언니가 뭐뭐 했나? 오이소박이도 있네? 맛있겠다. 그럼 잘 먹을게요. 종종 부탁할게요, 언니. 엄마, 나 간다. 시모는 신우 주려고 저에게 반찬을 부탁한 거였습니다. 신우는 반찬을 받자마자 바로 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욱하고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식모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시애미한테 소리를 빽 지르기나 하고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제 시집간 신우네 반찬까지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은 절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해요.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부리는 사람이에요? 얘 진짜 웃기네. 신우 반찬해주면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집에도 있는 애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밥할 시간이 없는 애한테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지. 지금 신우한테 반찬 한번 해줬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감히?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서 집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너무하세요, 정말. 어쩜 저를 이렇게 늘 비참하게 만드세요? 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오히려 황당해하는 시모가 너무 미웠습니다. 위로는커녕 대드는 거냐고 타박만 하시는 시모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얘 봐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건방지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라는 거 다 군말 없이 했잖아요. 제가 민우 키우면서 일한다고 나갔으면 애 두고 나간다고 뭐라 하셨을 거잖아요. 맨날 저만 구박대기고 시댁에서 이렇게 식모살이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신우네 밥까지 챙기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 네가 왜 우니? 그럼 너도 용돈을 좀 줘봐라. 네가 시집 와서 나한테 용돈이라고 준 적이 있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용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용돈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일만 하는 제가 무슨 수로 용돈을 드리냐고요. 무슨 상관이긴. 용돈을 못 주면 집안일이라도 군말 없이 할 것이지. 너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한테 대들더라. 이제 내가 만만하니? 기가 막혀 정말. 가끔 속상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터트리면 시모는 늘 이렇게 똑같은 대답만 했죠. 이렇게 집안일 하기 싫으면 용돈을 많이 줘라. 그럴 능력 없으면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였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아이 하원시키고 저녁 먹이고 재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니네 남편 또 시작이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응? 왜 또? 무슨 일인데? 나 지금 희진이랑 치킨 먹으러 왔는데 저쪽 구석에 네 남편 어떤 여자랑 둘이 히덕거리고 있더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커플인 줄 알겠다, 야. 친구의 전화를 받은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수시로 여자 문제로 말썽이었거든요. 진짜 지긋지긋해. 거기 어디야? 나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여기 사거리에 있는 치킨집이야. 진짜 너네 오빠 이 정도면 병 아니냐? 어떻게 데리고 사니?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친구한테 바로 사진이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와 광대가 한껏 올라간 채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긴. 나 우리 회사 대리랑 당구 치고 있어. 늦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구를 치고 있다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은 치킨집에서 당구를 치나 봐? 요즘 치킨집에 당구대도 있어? 야, 너 뭐야? 내 스토커야? 스토커는 무슨? 이제 다른 동네 갈 생각도 안 하는구나. 동네에서 딴 년이랑 히덕거리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눈에 띌 거란 생각을 못했어? 어떻게 우리 집 근처에서 그러고 있어? 아, 시끄럽다 진짜. 이러니까 내가 질리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 바람둥이 새끼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또 보는 거야, 뭐야? 아, 야, 그럼 끊어. 술맛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끝까지 아닌 척 발뺌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당해졌습니다. 시모한테도 얘기했지만 남편의 외도까지도 제 잘못이 되더라고요.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려서 계속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 소송을 위해서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뒀죠. 아이가 초등학교 적응만 하면 저도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고 제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 이혼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속 시끄러운 와중에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슬퍼할 겨를 없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손님 맞이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은 내일 오시는 거야? 못 오실 것 같던데? 여기가 좀 멀잖아, 엄마 아빠 계신 곳에서. 뭐? 멀어서 못 오신다고? 그게 말이 돼? 머리가 띵했어요. 아빠의 빈소는 시댁과 차로 3시간 거리라 먼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돈이 입원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방문을 안 할 수가 있죠? 정말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어쩜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고 눈물이 마구 났어요.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매정하냐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다른 빈소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소리 낮춰.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뭐 하는 짓? 내가 묻고 싶다, 이 새끼야. 너네 가족한테 나는 뭐니? 식모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 멀어서 못 와?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어도 당신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나이도 있으신데 3시간 거리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해 못하니? 어르신들인데? 야. 니네 부모님은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 못하냐고? 이해 못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뭐? 니네 부모님? 너 돌았냐? 저는 일단 숨을 고르며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민우랑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줘. 아니다. 편의점 가서 민우 과자 좀 하나 사서 먹고 올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을 확인 후 남편 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돌았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머저리랑 사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네 집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네가 딴 년 만나서 히덕거려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우습지? 그래, 내가 직장도 없이 애만 보니까 그냥 하수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겠지. 너 경고하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진짜 미쳤나? 너네 집에서 그렇게 병신같이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안 미치니?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내가 식모인 줄 아는 너네 집안 하라는 대로 해주니까 진짜 사람 물러보지? 야, 쪽팔리게 무슨 말이야? 안 닥쳐? 저한테 미안한 줄은 모르면서 쪽팔린 것만 아는 남편 얼굴이 꼴배기가 싫어서 주먹으로 남편 얼굴을 꽂아버렸어요. 아이씨, 야, 미쳤냐고. 이제 때리기까지 해? 내가 미쳤다고 몇 번을 말하니? 귀까지 먹었어? 넌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화가 풀릴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맞기만 하던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손을 위로 올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동생이 참지 못하고 같이 남편을 때렸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덩치가 좀 있거든요. 키가 190이 넘는 장신이에요. 남동생이 밀치니 남편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매형이니까 계속 참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어떻게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래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 한번 안 와요?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우리 누나가 틀린 말 했어요. 혹시 억울하세요? 억울하시면 증명해 보세요. 아니면 신고하시던가요. 신고해보세요. 여기 빈소에 있던 우리 친척들이 증인이 될 테니까. 남동생의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반박도 못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더 때려주고 싶었지만 아빠 빈소라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발인 때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조의금 1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괜찮냐는 말도 없이 돈만 보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든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도저히 그 집 식구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 얼굴은 보기만 하면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어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땅이 아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그것도 최고가의 말이죠. 물려받은 땅이고 시골 논밭이어서 저흰 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하철이 신설된다는 소문과 부지가 넓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팔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파는 게 맞다며 빠른 결정을 내리셨어요. 사람이 힘들 때 죽으란 법은 없는지 아빠가 작게 하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남동생이 물려받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주신 선물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풀렸죠.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저는 아빠 사업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시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얘, 너 이번에도 안 올 거니? 어쩜 그래? 너가 와서 반찬 좀 하고 집안일 좀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네, 어머니. 바빠서요. 용돈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용돈 보내드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용돈 좋아하시잖아요. 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요즘 돈 좀 번다고 아주 사람이 180도 변했네.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돈이면 다 되니? 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또 말이 달라요? 어머님, 그리고 저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거든요? 용건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나중에 확인할게요. 시모는 구박할 사람이 없어서 심심한지 종종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은 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저보고 올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어머님, 아가씨한테도 이렇게 일할 때 전화하세요? 저 요즘 통화 힘들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네 시애미가 아프다는데 걱정하기는커녕 왜 그러냐고? 싹퉁머리 없는 것. 병원 차로 10분 거리잖아요. 택시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옆에 간병할 사람 필요하면 간병인을 쓰시던가요. 며느리가 있는데 뭔 간병인을 쓰니? 네가 오면 되지. 어머님한테 며느리만 있어요? 가까운 곳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상태 간병인까지 쓸 필요 없잖아요? 애들 바빠서 힘들어. 바쁜 애들한테 어떻게 부탁하니? 그리고 내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지. 너는 애가 참. 저도 바빠요. 저 요즘 아빠 회사 일 배우느라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리고 3시간 거리를 어떻게 운전해서 가요? 어머님 아버님도 3시간 거리 운전하는 거 힘들다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도 안 오셨잖아요? 어머님은 멀쩡히 살아계신데 제가 3시간 거리를 가야 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그리고 지금 너네 아빠 장례식 얘기가 왜 나오니? 본인 아들, 딸 사위는 바빠서 안 되고 며느리는 된다는 못된 심보가 어디 있나요? 정말 아직까지 날 멍청이로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 맞다. 어머님 돈 좋아하시니까 10만 원 드릴게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10만 원이면 왕복 택시비하고도 엄청 남겠네? 돈 벌더니 아주 사람 우습게 하는구나. 아주 싸가지 없는 년. 네, 너무 우스워요. 돈 있으니까 이렇게 어머님도 우습게 보이네요, 정말. 어머님이 매번 돈 그러셨잖아요. 저 이렇게 돈 있으면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 거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뭐?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하네. 여기에 있을 땐 한마디도 못하던 것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정말. 너가 언제까지 그러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싸가지 없는 년이랑 왜 계속 통화하려고 하세요? 심심하세요, 요즘? 저한테 전화해봤자 달라질 거 없어요. 예전 바보 같은 며느리 이젠 없습니다. 저 바쁘니까 전화 그만하세요. 그렇게 시무랑 한바탕 전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지 들었으면서 왜 또 물어? 붕어 새끼야? 그새 까먹었어? 아니,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와서 간병도 못해?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왜 니네 엄마 간병을 해? 니네 엄마는 우리 아빠 가시는 거 모른 척 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 간병을 해? 너 같으면 하고 싶겠어? 그런 사람? 너 요즘 왜 그러냐 정말? 해보자는 거야? 니네 엄마 간병은 네 여친들한테 해달라고 해. 너 여자친구들 많잖아. 그 많은 여자들 어디 갔어? 뭐?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는 남편 핸드폰으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불륜 사진들을 보내줬습니다. 사진 봤어? 야, 나도 어제 정리하면서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 너도. 엄청 많이 만나셨어. 정말 바빴겠다 정말. 나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이혼 소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미친년이 네가 나 스토커짓 한 거 소송할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바람둥이 새끼야. 바람둥이가 이기나 스토커가 이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본인 불륜 사진 찍힌 것들이 자기 스토커짓 한 것이라며 같이 소송할 거라고 하는 바보 같은 남편놈이 웃기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걸 알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참 남편과 이혼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신우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바쁘다면서요?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던데 좋으시겠어요. 신우는 제가 이혼 소송 중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돈을 좀 버는 것을 시모한테 들었나 보더라고요. 네, 너무 잘 되네요. 바빠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저보다 더 바빠서 반찬할 시간도 없는 아가씨가 무슨 일로 전화까지 주셨을까? 아, 언니, 저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이요? 제가 왜? 아가씨한테 돈을? 아, 언니, 진짜 딱 한 번만. 제가 어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아가씨도 돈 잘 벌고 심해부도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왜 돈을 빌려요? 알고 보니 심해부가 도박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빚을 남겼더라고요. 처음엔 신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인들한테 빌려서 남편한테 돈을 줬는데 뒤늦게 도박에 빠진 걸 알게 되었대요.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를 받았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거죠. 고학력에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 떨더니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심해부 첫인상이 살짝 돈 욕심이 많아 보이긴 했거든요. 아, 그땐 물론 그저 느낌일 뿐이라 속으로만 생각했었고요. 겉으론 멀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탕진했고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가 결국 도박에도 손을 대고 만 것이었죠. 너무 꼬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게 왜 도박에 빠졌대?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세요? 아니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언니도 비밀은 좀 지켜주세요. 그럼 그냥 빌려줄 수는 없는데요? 뭐 1, 200도 아니고 1000이 넘어가는데. 내가 아가씨를 뭘 믿고 빌려줘요? 뭐가 이쁘다고? 언니 요즘 돈 잘 벌잖아요. 진짜 2번은 부탁 안 할게요.
진짜 염치 없지만 철판 깔고 부탁하는 거예요. 언니도 내 성격 알잖아요. 저 이렇게까지 할 사람 아니란 거. 그니까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조금 웃겨서. 이래서 사람들이 돈돈거리나 봐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가씨, 그럼 성의를 좀 보여봐요. 그냥 맨입으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좀 뻔뻔하잖아? 성의요? 무슨 성의? 언니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볼게요. 내가 결혼해서 시댁에 반찬을 해서 나르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어서. 나도 우리 아가씨가 한 맛있는 반찬 좀 먹고 싶네. 반찬 좀 가져와 봐요. 여기 나 있는 곳으로. 주소는 알려줄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나도 돈 안 빌려주면 되니까. 아, 아니에요. 알았어요, 언니. 반찬해서 가져다 줄게요. 솔직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덥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신우는 예전과 다른 행색으로 와서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웠더라고요. 정말로 아가씨가 반찬을 해왔네? 아가씨도 잘할 수 있구만. 그동안 왜 안 했대? 요리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혹시 더 필요하면 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 반찬도 부탁할게요. 다음 주까지 보고 돈 빌려주는 거 결정할게요. 신우는 그 다음 주에도 왕복 6시간 거리를 와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진짜 빌려주셔야 하는 거 알죠? 진짜 저 급해요. 오늘은 좀 부탁해요. 아가씨, 근데 요즘 저 이혼 소송 중인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에? 이혼 소송이요? 오빠랑요? 갑자기, 왜요? 심해부 도박 빚 갚는데 정신없었던 신우는 깜짝 놀랐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라뇨. 아가씨, 말 섭섭하게 하네? 솔직히 시댁에서 저한테 했던 무시와 경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씨도 저희 남편 예전부터 바람 폈던 거 알잖아요. 아가씨도 데이트하는 거 몇 번 봤잖아요. 그때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너무 집에서 아줌마처럼 있으니까 오빠가 밖으로 나가는 거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좀 꾸미고 다녀라. 이렇게 짓거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미안해요, 언니.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했네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땐 10만 원. 너무 잘 받았어요. 문자도 없이 보냈길래 난 누군가 했잖아. 참, 그 얘기도 들으셨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우리 아빠 빈소 멀다고 안 온 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도 놀래요. 사돈 장례식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냐고. 신우는 제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시집가서 행복했던 적은 우리 민우랑 있을 때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맨날 여자 끼고 놀아. 시댁 식구들은 내가 식모인 줄 알아. 나보고 돈 벌 능력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군말 없이 잘해야 한다고. 내가 죄인이 된 것 마냥 살았거든요.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가. 미안했어요, 정말. 사람을 몇 년 동안 말로 가슴을 쑤셔놓고 미안했단 말로 끝나요? 반찬 몇 번 해다 주면 내가 필요한 돈을 흔쾌히 빌려줄 것 같아요? 언니, 그게 무슨... 진짜 사람이 간사하다. 요즘 시댁 식구들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난.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빌빌거리는 모습이 아주 웃겨 죽겠다고요.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가 하란 대로 다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란 대로 다 했다고요? 뭘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두 번 잘해주면 내가 예전처럼 바보같이 해줄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야 새언니 같아요? 참, 아마 지금쯤 다들 심해부 도박해서 탕진한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전화 한번 해봐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너무해요. 그러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아, 그리고 아가씨가 한 반찬 진짜 맛없더라. 내 입 썩는 줄 알았잖아. 어디 가서 요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충고해요. 난 돈 아까워서 음식은 절대 안 버리는 사람인데 아가씨 음식은 좀 버렸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길래. 암튼 아가씨, 이제부터 반찬은 사서 먹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골려주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부름센터가 딱 떠올랐습니다. 혹시 요즘도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저는 심부름센터에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 비수 꽂는 말들을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도 첨부했죠. 그리고 대자보처럼 시댁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달라고 했어요. 대자보를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시모는 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소리를 질렀죠. 야 이년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악마 같은 년,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뭐 하는 짓이라뇨? 어머님이 저한테 한 행동들 적은 것 뿐인데요.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어머님,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2년 전년 그게 뭐예요? 못 배운 사람 같이. 뭐? 못 배워?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래서 네가 보태준 적 있어? 그리고 이 사진들은 대체 뭐니? 언제 이렇게 다 찍어 놓은 거야? 치밀한 년,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더니. 뭐긴요. 어머님 아들이 신나게 여자들이랑 놀아난 사진이죠. 어머니가 언제 절 걷어주셨나요? 식모로 부려먹기만 하셨죠. 안 그래요? 네 년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 이렇게 하려고 계속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거야? 요망한 기집애. 에이, 망하진 않겠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해요? 아닌가? 아가씨네 부부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뭐, 망하면 망한 대로 사시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제 할 바 아니고요. 시모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저는 차분하게 얘기했죠. 어머님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신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저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몇 개 안 적은 거예요. 제 결혼 생활 얘기 다 쓰려면 대자보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어요? 내가 뭘 모질게 했다고 그래? 참나, 네가 다 못나서 그런 거지. 지가 못난 건 생각도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어.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제가 괜한 걸 기대했죠? 내가 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당당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바라지도 마라. 그래요. 죽어도 사과하지 마세요. 저야 좋죠, 아줌마.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한번 연락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자들이랑 놀아난 사진이 당신 아들 다니는 회사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거든요. 지금 아마 회사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당신 딸내미도 지금 빚 때문에 난리고. 당신 아들도 회사에서 곧 잘릴 것 같은데. 아무렴 어때요? 제 일 아닌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쪽 집안일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아줌마가 현명하게 알아서 잘하겠죠?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하는 시모가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마음이 살짝 약해졌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변하지 않은 시모가 고마웠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남편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쩔쩔매며 여기저기 불려다녔을 생각을 하니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승리로 끝났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3개월은 다녔던 것 같은데 역시 대단한 철면피구나 싶었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3개월이면 오래 버텼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구직하려고 했는데 그 나이에 재취업이 어디 쉽겠어요? 그리고 신혼내외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많은 돈 아껴서 적금이나 들지 도박이나 하고 정말 한심해요. 신우 부부 덕에 돈맛 좀 봤었던 식구들도 신혼의 빚 갚아주느라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시부는 청소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어찌저찌 지내고 있나 봐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제가 이렇게 악랄한 면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악에 바친 것이 많았었나 봐요.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 적응 중이고 등하원 도우미 이모 고용해서 바쁜 저 대신 아이를 잘 케어해주고 계세요. 운 좋게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운영하는 사업은 열심히 더 힘을 보탠 덕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고향에 내려와서 친정 가족들과 지낼 걸 그랬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와 시간도 많이 보낼 걸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요즘 제가 자주 웃어서 행복하다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들과 남은 인생 더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긴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은 속 시원한 복수로 끝났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것 같아서 속은 후련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너무 참지만 마세요. 마음의 병이 생긴답니다. 모든 며느리들 화이팅! 힘내세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저의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지금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의 그런 철없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 보였거든요. 저는 당시 32의 나이로 외모가 콤플렉스인 수수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귄 적도 없지만 사귄 후에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이기 쉬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두고만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술집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각자 다른 친구와 함께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합석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친해지게 됐죠. 그때 남편은 푸념처럼 말하곤 했어요. 부모님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해줄 여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요. 솔직히 이 남자가 부모님에게 한없이 약한 인성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연락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세 달쯤 지나니 저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굴은 자기 타입인데 성격은 부모님 타입이라고요. 솔직히 나보다 3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고백당하니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른 될 분들을 보러 집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놀랐었어요. 집은 비싸 보이는 전원주택에 부모님들도 무척 교양 있어 보여서 그냥 소시민인 나와 우리 가족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 집에 갔더니 시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의 마음에 쏙 들어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후에는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시부는 엄격한 면이 있지만 상냥하신 분이고 시모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셨거든요. 그런 제 결혼 생활은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될 뻔했지만 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외동아들로 곱게 큰 남편이 철이 없고 생각이 너무 짧다는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에 들은 이야기였는데 시부모가 저를 좋아한 이유도 제가 연상에다 차분한 성격이라 남편을 잘 단속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대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가정의 평화를 위한 책임감이 막중해지더군요. 그러다 찾아온 위기는
아이를 낳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한창 아이를 낳으려 노력하던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손주를 원하기도 하셨지만 저도 슬슬 더 늦으면 노산이 될 상황이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시험관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때쯤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차에는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오더니 2년이 넘어가자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온 적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야근하고 회식하느라 늦는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는데 뒤로 갈수록 믿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연락을 한다거나 아예 답이 없이 늦은 적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속 바쁠 리가 없잖아요. 야근을 한다면 야근 수당이 붙어서 월급이 많아져야 하는데 월급은 계속 그대로고요. 그렇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였죠. 야근을 하지 않고 내게 거짓말을 했거나 야근을 했지만 야근 수당을 다른 데에 썼거나 솔직히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좋은 생각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름으로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연락해봐. 똑같이 안 받으면 바쁘다는 거고 혹시나 받으면 남편이 네 전화를 피한다는 뜻이지.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친구의 계정으로 남편의 SNS에 안녕하세요 라고 짧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연락을 보니 화가 완전 뻗치더라고요. 게다가 연락 온 메시지가 더 열받게 했어요. 남편 놈은 안녕하세요 라는 물음에 누구였지? 혹시 그때 그 클럽에서 만난 사람인가? 하고 보냈던 거예요. 열받은 저는 바로 제 폰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역시나 받지 않길래 남편에게 톡을 보냈죠. SNS 계정으로 인사 보낸 건 아니까 지금 당장 집에 들어와? 라고 말이죠.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간 크게도 남편은 4시간이나 지나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태연한 얼굴. 저는 열이 받았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태껏 뭐 했어? 야근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좀 그만해. 짜증나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데? 결혼했으면 이제 슬슬 놔줘야 할 때 되지 않았어? 짜증나게 맨날 저녁에 전화하고. 바쁜데 너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얼굴 가득 짜증을 채운 남편 놈을 보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방귀 낀 놈이 화를 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화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가 뭘 잘못했다고 짜증을 내는지. 뻔뻔한 남편 놈의 태도에 저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도대체 뭘 하고 싸돌아다니느라 와이프 전화 연락 다 씹는 건데 모르는 여자 연락받을 시간은 있고 내 연락받을 시간은 없어? 모르는 사람이 연락 오니까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당신은 어차피 집에 빨리 오라는 이야기만 할 거니 일부러 안 받은 거지.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있잖아. 매번 똑같은 걸로 전화하는데 안 지쳐? 뚫린 입이라고 멍청한 소리를 마구마구 짓거리는 남편을 보니 새삼스레 제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야, 내가 매번 똑같은 거 물어볼 거 알면 미리 늦게 간다 일찍 간다 이야기하면 될 일 아냐. 그러면 내가 너 기다리느라 언제 오냐고 물을 필요 없고. 그리고 너 늦게 오는 거 여자 만나느라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완전 상상력이 대단하네. 내가 여자 만난 증거라도 있어?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나는 너무 결백하거든. 솔직히 나처럼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여태껏 결혼하고 한 번도 그렇게 즐기지를 못했는데 무슨 여자야? 너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의부증이야. 알아? 그러니까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저는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꾸역꾸역 삼켰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얼마나 고생했는지 계속 침을 삼켜야 했어요. 의부증?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로 의부증이 어떤 건지 보여줄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집착질 보여줘봐.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시댁에 다 일러 바칠 거니까. 저는 결국 최종 병기를 꺼냈죠. 시댁. 예전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부모님은 끊을 수 없는 돈줄이자 족쇄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중소기업에서 박봉으로 일하면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 시댁에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매달 우리 집에 80만 원 정도를 주고 계셨어요. 저랑 남편이랑 딱 40씩 나눠 썼는데 그게 크거든요. 꽁돈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시댁에서는 한 가지 원칙은 지키셨어요. 남편이 사고를 치면 용돈을 끊어버려요. 물론 시부께서 몰래 제 손에 80만 원씩 쥐어주셨지만 남편은 그런 사정 따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댁 어른들은 저를 남편보다 더 믿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그걸 아는지 결국은 화를 꾹꾹 참으며 말하더군요. 집에는 말하지 마. 일찍 오면 되지? 진짜 너 치사하다. 어떻게 그런 걸로 사람 약점을 잡고 흔들어? 내가 큰 거 바래? 연락 잘하고 늦는 거 좀 피하고 여자 만나지 말고. 그 세 가지는 결혼한 유부남의 필수 조건 아니야? 막말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매일 늦고 술이나 처마시고 깔라대서 집에 남자 향수 풀풀 풍기면서 들어와서 남자하고 연락 주고받는다고 생각해봐. 너라면 그게 정상적인 유부녀라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는지 한마디 딱 하더군요. 연락만 잘하면 되지. 결국은 그렇게 용돈을 받지 못할까봐 남편은 그 뒤로 연락을 잘하게 됐어요. 잘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꼬박꼬박 하게 됐죠. 연락이나 야근은 문제가 풀렸는데 한 가지는 아직도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모르는 여자의 연락에 그때 클럽에서 본 애냐고 묻는 건 아무리 봐도 여자를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클럽을 다니는 것도 신경이 쓰였지만 그 문자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그건 추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남편 카드 내역을 종종 뒤졌어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뒤로는 조용히 몇 달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던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자연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을 했었고 그렇게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때도 남편은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굴었는지 시모가 강력하게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저는 천사 같은 두 아이들을 위해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육아휴직이 없었지만 시모가 매달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차도 모두 시부모 명의라 저희 앞으로는 돈 나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시모는 자주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셨어요. 시댁에서 드실 고기나 야채, 과일을 저희 집으로도 똑같이 배달시켜주곤 하셔서 따로 저희가 돈이 들어갈 곳도 많이 없었어요. 대신 쌍둥이 육아는 거의 혼자서 해야 해서 힘들긴 했어요. 그렇게 육아에 제가 신경을 온통 뺏기고 있을 때 망할 놈은 주말마다 놀러 나가기 바빴어요. 그래도 평일에는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했으니 저도 평범하게 생각했었고요. 게다가 친구와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져서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어플도 설치했었거든요. 혹시나 또 다른 여자 만나러 갈까 봐서요. 그런데 항상 간다던 목적지 그대로였고 친구들도 모두 사진 찍어서 보내니 의심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시모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위치 추적 어플을 켰어요. 평일 낮이라 회사에 있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켰는데 현재 남편의 위치는 회사가 아니라 강릉이더군요. 어플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려고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연차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잊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애들이 있으니 화는 못 내고 참고 있었는데 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와이프에게 숨기고 평일에 연차를 썼다. 분명히 숨기고 싶은 행선지 숨기고픈 상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99.9% 여자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요리조리 찾아봐도 꼬리를 못 잡겠더라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이 인사불성이 돼서 친구들에게 실려왔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폰부터 뒤졌어요. 그런데 이 용의주도한 남편놈은 패턴과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놨더라고요. 지문으로도 해봤는데 지문 인식도 안 해놨더군요. 결국 커탁만 친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놔두려다가 남편의 넥타이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 제가 선물한 넥타이를 착용했었거든요. 그게 사라진 걸 보니 기분이 또 나빴어요. 이제는 제가 사준 선물까지 막 버리고 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이라 애들을 시댁에 맡겨놓았던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있기 싫어서 낮쯤에 밖으로 나와 길거리를 걸었어요. 저녁까지 들어가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중고거래 어플에서 보내온 알림을 받고 집으로 향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시모가 새로 사줘서 기존에 쓰던 걸 중고거래하려고 했거든요. 그 글을 올려놨었는데 누군가 연락이 온 거죠. 그 연락을 확인하러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간 저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찾는다는 최신 글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뒷면에 남편 이름이 적힌 남편의 넥타이였거든요. 집 근처에 술집 사장이 올린 글이었는데 어제 처음 온 손님 넥타이라며 가져가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하고 생각하고는 후다닥 술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넥타이 보고 왔는데요. 저희 남편 거라 찾으러 왔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술집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어제 본 얼굴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어제 같이 오신 분 맞죠? 그 이야기에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분명히 다른 여자랑 여기 온 게 틀림없었어요. 저기 혹시 그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남편이 지갑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요.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에 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번에 친구 계정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그 친구였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찌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주 찰싹 붙어가지고는 누가 봐도 우리 연인 사이예요 하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영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해서 남편에게 바로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의 전화가 계속 오는데 싹 다 무시했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볼 걸 여기서 체력, 마음 낭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꺼낸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을 전화했는지 알기나 해? 왜 내 전화 무시하는데? 전화를 무시한 게 그렇게 큰일일까요? 매번 무시하는 너는 뭐냐고 쏘아주려다가 겨우겨우 참은 제가 말했어요. 내가 보낸 사진을 보고도 왜 전화 무시하냐는 말을 먼저 하는 너라는 놈에게 이제 질리려고 해. 그래 말해봐. 언제부터 내 친구랑 바람 폈어? 언제부터겠어? 네가 그 여자 계정으로 나한테 연락했을 때부터지.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잘도 숨겼네? 제가 제 손으로 무덤을 판 게 됐어요. 불륜도 쿵짝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친구가 제 남편에게 들이댔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한 적 전혀 없었으니까요. 야,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와이프 친구한테 손을 대?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게 바람피는 것까지 이야기할 상황이야?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꺼낸 말은 거의 한풀이었어요.
대답 같은 건 듣지 않아도 되는 한풀이. 그런데 남편 놈은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더군요. 네가 성격은 수수하고 조용해서 내가 밖으로 나돌아다녀도 별말 안 할 줄 알았지. 이렇게 괄괄하고 집착하는 성격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 땡땡댈 줄 알았으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 엄마가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난리쳐서 제일 만만해 보였던 너하고 결혼한 건데 완전 망했잖아. 네가 다른 여자 만나고 밖으로 나돌아다녀도 별말 안 하고 참아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있다면 네 돈 보고 결혼해서 딴 주머니 차려는 여자겠지. 내가 미쳤지. 네 본성을 못 알아보고 결혼한 내가 미친 거야. 그래, 조용하고 아무 말 못할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인형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러게 좀 적당했어야지. 이게 뭐야? 결국은 내가 너한테 마음 뜬 건 다 네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야. 원인은 모두 너한테 있다는 말이지. 밖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야. 뭐, 됐어. 너랑은 이야기 끝났어. 그럼 같이 가서 시부모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려. 나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정말? 진짜 이혼해주는 거야? 우와, 요 근래 들어 너무 좋은 일이잖아.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말할게. 지금 갈까? 룰루랄라 얼씨구나 좋아하는 남편놈을 보니 생각하는 게 눈에 훤하더라고요. 돌싱되면 신나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놔둔대요? 절대 그렇게 놔둘 수 없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즐겁게 보내도록 만들면 안 되죠. 내가 불행한 만큼 너도 불행해져야 똑같을 거잖아요. 제가 굳이 남편놈에게 이혼 이야기를 직접 시부모님에게 밝히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며 앞장서는 남편을 보니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 너희들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애들 벌써 데리러 왔어? 아님, 어디 아파? 시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에게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콕 집어 저에게 말한 거죠. 시모와 함께 병원을 다녀온 게 며칠 전 일이라 시모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거든요. 저는 남편을 앞으로 떠밀었어요. 남편은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서더니 자기가 결심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남편놈의 폭탄 발언에 시부모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막 쌍둥이 낳은 애들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희 싸웠니? 싸웠다고 해서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로 잘 풀어봐, 응?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같은 거야. 둘이서 잘 이야기해보면 분명히 조율이 될 테니까. 시부모는 저희를 달래려 애쓰는 중이었고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떽떽거리며 잔소리하는 거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의부증까지 있는지 저한테 위치 추적 앱 같은 거 설치해놔서 솔직히 숨 막혀서 같이 못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겠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고 나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네? 왜 당신 바람핀 이야기는 안 해? 나한테 속이고 내 친구랑 강릉 여행 가고 술집에서 친구 옆에 끼고 놀다가 내가 선물해준 넥타이 버리고 온 건 왜 이야기를 안 해? 부모님들도 모든 상황을 다 들어야 우리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이해하실 거 아냐. 누가 이야기 안 한대? 이제 막 할 거였다고. 뭐, 엄마 아빠 들으신 대로 바람핀 건 사실이고요. 당분간은 돌싱으로 있고 싶어요.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답답했거든요. 와이프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도 바람핀 책임은 있으니 부모님이 이 여자한테 위자료 두둑히 좀 챙겨주고 좋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게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여전히 철없고 정신 못 차리는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을 보니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면전에서 듣고 있는 시부모의 꼭지도 함께 돌게 만들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 하는 거냐? 당분간은 돌싱으로 있고 싶어? 이 미친놈이. 지금껏 네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귀한 외동아들의 마음이 약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뒤처리 다 해서 정리해줬는데 지금 네 이혼까지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잘못을 했으면 네가 책임지고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바람을 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냐고? 온화하던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태껏 잘해주셨잖아요. 결혼한 거 그냥 이혼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요? 솔직히 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애한테 인생 붙들리는 거 딱 사양이라고요. 남편의 말에는 더 이상 생각해줄 가치조차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됐으니 며칠 전에 저와 나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이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고 하니까요. 아가,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이 정신 나간 아들놈은 내가 제자리에 돌려놓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응? 너 이 미친놈아. 너 와이프의 생떼 같은 자식들 놔두고 뭐하는 짓거리야? 네가 뭔 짓을 한지 알기나 해? 이 천하의 머저리 같은 놈, 네가 결국은 이렇게 불효를 해? 아니,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요? 내가 엄마 아들인데 왜 저 여자 편만 들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엄청 짜증나거든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한다. 며느리랑 상의했냐? 안 되겠다 며느리한테. 이게 정상이에요? 볼멘 소리로 불평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더니 시부가 맞받아쳤어요.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며느리를 찾는 거 아니냐? 네가 처신을 똑바로, 아니지, 상식적으로만 해도 우리가 며느리를 찾을 리가 있겠어? 너 혼자 애 둘을 어떻게 키울 건데? 귀찮게 애는 왜 키워요? 그냥 다 이 여자 줘버려요. 애는 기회되면 다시 만들면 되지. 네가 진짜 미쳤지? 너희가 왜 시험관을 했는데? 네가 지금 시험관 아니면 애를 못 낳는다고? 그 와중에 손주들까지 우리한테서 떼어놓겠다고? 네가 사람 새끼야? 넌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랑 이혼을 하려는 거야? 네가 여태껏 데려왔던 애들 중에 이만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있기는 했어? 설마 또 어디서 너처럼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오면 우리는 허락할 생각 추호도 없어. 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 당분간 여자 데리고 올 생각 없다니까요. 솔직히 돌싱을 좀 더 즐기고. 그 이야기에 시모가 남편 등짝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한 거겠죠. 저는 이 쓰레기 같은 남편놈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빠른 손절이 답이라는 것만 더 강하게 느낄 뿐이었죠. 뭘 더 즐겨 뭘? 네가 지금 엄마 목숨줄 가지고 있는 거 모르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와이프가 나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지 모르지? 그게 뭔데요? 뭔데 이렇게 호들갑인데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거창하게 목숨줄 운운하는 건데. 네 와이프가 얼마 전에 너희 엄마랑 병원 갔다 왔어. 신장이식 적합한지 조직검사 받으러. 검사상 운이 좋은 건지 하늘이 도왔는지 조직이 잘 맞아서 이식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가 지금 이혼하면 그 신장 못 받아. 엄마 매번 투석하러 다니느라 힘든데 너 때문에 이식도 못 받고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며느리 신장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시부모한테 신장 떼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모자람 없이 컸다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런 거는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늘이 내려준 기인을 네가 네 발로 차버리니 이 부모 속이 문드러지는 거 아니냐고. 어른들한테 잘해. 애들한테도 잘해. 성격도 좋고 너 단속도 잘하는 이런 며느리 대체 뭐가 문제라고 네 놈은 이혼을 하겠다 지랄이야?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때 남편이 180도 돌변해서 저한테 사과라도 하면 어쩌나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정이 뚝 떨어진지라 어차피 이혼 결심은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면 시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치만 저의 기우였던 거죠. 이 멍청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런 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뭐? 이식을 네가 해주려고? 시부모는 기대감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죠. 지금 사귀는 여자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 여자가 엄마한테 주면 되지. 조직 검사 안 맞으면 다른 여자 데리고 올게. 그럼 됐지?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벙치고 시부모님도 벙치고 결국 시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또 등짝을 날리더라고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시부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하긴 그 대사가 충격이긴 했어요. 지가 만날 여자들은 뭔 죄예요? 게다가 시부모님들이 그런 걸 허락이나 할 것 같으냐 그 말이죠. 제가 신장 주겠다고 했을 때도 극구 사양하셨던 게 시모였어요. 어차피 오래 살았다며 네 거 받고 몇 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시모는 진짜 좋은 분이신데 자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너, 이 미친놈이 말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그럼 그렇지. 네가 해주겠다는 말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고. 뭐? 여자들을 데려와서 검사를 해? 이 미친놈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 무슨 뻔뻔함으로 그런 짓을 하게 해? 아이고, 머리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제 앞가림 하나도 못하는 애 하나를 어른으로 키웠네. 차분하고 꼼꼼한 며느리 보고 겨우 결혼시켜놨더니 결국은 내가 또 이 꼴을 봐. 저는 이 정신나간 멍청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하고서야 시부모님에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저한테 사과했으면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니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아가, 너 없으면 얘 사람 구실하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신장 같은 건 안 줘도 되니까 옆에 붙어서 사람처럼만 살게 해줘라, 응? 부탁이야. 너 이혼하고 나면 얘가 데려올 여자들 안 봐도 눈에 훤해. 죽었다 깨도 너 같은 여자 못 만나. 그러니까 제발.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이 여자한테 매달리는데? 그리고 내가 못돼서 그러는 거냐고. 나도 철들었다니까. 엄마 신장도 내가 하나 갖다 주겠다니까. 미친놈아, 말 좀 그만해. 네가 말할 때마다 이 엄마 가슴이 무너진다. 신장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이혼하면 가족이 아닌 게 돼서 공여자가 힘들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이혼해서 시댁과 남이 되게 되었으니 시모와 시부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제 곁에 붙어 있다면 신장 하나 줘도 몸 관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남편 없이 애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면 신장 하나 없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감도 오지 않을 만큼 두렵거든요. 결국 저는 시부모와 남편 놈을 놔두고 나왔어요. 제 이야기는 끝났고 시부모와 남편이 할 이야기가 남았겠죠. 저는 나와서 바로 상간녀인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상간녀는 저와 결혼 후에 만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온 적 없고 남편과 만난 적도 없었어요. 원데이 클래스 하면서 만난 사이라 엄청 친하고 그럴 것도 없었지만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이렇게 음침한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넣고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앉아. 너 나한테 해야 할 말 없어? 저는 오자마자 친구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 나 너한테 할 말 없어. 네가 나한테 보자고 한 거니까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겠지? 무슨 일인데 불러내서 분위기 잡는데? 꼭 내 입으로 들어야겠어?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 나한테 들켰어. 이래도 할 말 없어? 아, 그거? 그게 어때서?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거 흔한 일 아니야? 그 사람의 유부남이었을 뿐이고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뿐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너한테 상처 준 건 없잖아. 아주 둘 다 쌍으로 또라이였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으니 참. 그래, 상처 준 건 없지. 그래도 남의 남편하고 바람난 걸 세상에서는 불륜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는 상간녀고 내 남편은 불륜남이지.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떳떳해? 네가 한 행동에 조금도 미안한 마음 없어? 너 설마 이러려고 나하고 친구했어? 솔직히 네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네 남편 궁금하기는 했어. 돈도 많아 보였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 내 SNS로 연락하라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네가 딱 잘 걸려준 거지. 솔직히 나는 네가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 옆에서 풍족하게 만들어줄 남자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돈 많아서 내 남편을 꼬셨다는 말이었어요. 실상은 시부모 돈 없으면 완전 평범하다 못해 쥐꼬리만한 월급 겨우 받는 회사원인 거 알면 어떨까?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했죠. 너는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모르나 본데 생각보다 일이 크게 났거든? 나는 너희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까? 이혼하면 좋게 하지. 난 솔직히 그 사람이 딴 여자 만나도 이해할 수 있어. 돈 많잖아. 돈만 갖다 주면 별로.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결혼하고도 여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네가 불쌍해서 그래. 그 남자 폰 보니까 나 말고도 여자 많던데 뭐.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저 이딴 말만 짓거리는 친구를 보니 참으로 답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부러워 전혀. 그리고 넌 남편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 내가 말해줘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몸소 겪어봐. 네가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것도 오늘까지일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냥 두고 나와버렸어요. 길게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차랑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저도 화났을 텐데 돈 이야기하니 그냥 김 빠지더라고요. 돈 보고 만나는 걸 보니 조만간 남편 본체 알면 떠나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시모한테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혼 이야기 마무리도 할 겸 잠시 집에 오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시모가 앉아있더라고요. 왔니? 네, 어머님.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나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어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어제 이놈이 웬 여자 하나를 데려왔더라고. 알고 보니까 지가 만나는 여자라는데 딱 봐도 상간녀더라고. 내가 맘에 들지 않아서 빨리 내보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놈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야, 우리 엄마한테 신장 하나 이식해줘. 그럼 나쁘지 않게 대접할게. 이러는 거야. 그 여자애가 놀라서 자기가 왜 그래야 되냐고 했더니 아들놈이 자기랑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 뭐니? 그 대화에 나도 놀라고 남편은 더 열받아서 노발 대발. 그 와중에 병원까지 데리고 간 거 아니? 병원을요? 거기 가서 뭘 했는데요? 뭐긴 뭐야. 내 아들인데 그 속을 모르겠어. 어디서 그런 미친 것이. 근데 그 여자도 만만치 않더라. 나한테 자기가 신장 주겠다면서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면서 앞장서는데 아휴, 결국은 바로 나왔어. 검사는 안 하셨나 보네요. 시간 좀 걸리던데. 그게 아니야. 조직 검사를 할 필요조차 없었거든. 세상에 그 상간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도리어 치료받아야 한다는 판정받고 입원했어. 예, 그 와중에 아들놈이 상간녀한테 난리를 치는데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면서 거기서 내버려 두고 오지 뭐니? 네가 이혼한 거 천만 다행이야. 내가 그놈 엄마이긴 한데 네가 같이 있었다간 너만 힘들었을 거다. 오늘은 또 뭐라는 줄 아니?
나한테 신장 줄 여자 찾겠다면서 더 열심히 여자 만나러 다니는 꼴이. 내가 그래서 내 앞에서 신장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어디서 사람을 이식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죽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한 걸 참느라 고생했어요. 하긴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며 양육권과 친권에 관해서는 다 저에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시모도 아시는 거죠. 본인은 몸이 힘들어서 손주들 보살필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놈에게 맡기려니 믿음이 없고 결국 남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혼이 제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너 왜 위자료 지급 안 해? 그리고 애들 양육비도 안 줬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굴면 나중에 곤란해. 제가 전화를 먼저 했어요. 지급받아야 할 돈들이 나오질 않아서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엄마가 돈 준 거 아니야? 이상하네. 우리 집 전기랑 난방도 끊겼어. 그리고 잠깐만. 폰 너머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리더니 당황한 듯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집이 잠겼는데? 결국 당황한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분명히 시댁에서 손 쓴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시부 명의의 카드는 모두 정지시키고 집은 아예 팔아버리려 내놨다고 하더군요. 시부 말로는 이대로 놔두면 아예 인간 쓰레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라도 모질게 마음먹고 훈육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시부모의 단호한 제재에 깜짝 놀란 남편놈은 시부모에 매달리며 돈줄 끊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시부가 너도 성인이고 번듯한 직장 있으니 네 돈으로 벌어서 네 돈으로 살라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이미 카드빚도 가득한 데다가 여자들과의 유흥에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쓸 돈이 없었으니 결국 여자도 못 만나고 열심히 돈만 갚는 중이라고 해요. 위자료와 분할재산과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나에게 시모가 따로 연락해서는 몰래 주시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에게는 약한 게 부모인가 봐요. 그래도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전 남편 월급에서 따박따박 돈 떼어가고 계시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돈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 기회에 전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시모를 또 열받게 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시모가 결국 신장 이식을 친척 조카에게 받기로 하고 그 조카에게 비공식적으로 시부모의 재산을 조금 넘겨주기로 하셨대요. 워낙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재산 넘겨준다고 열폭한 남편놈이 시댁과 그 조카 댁에 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부모도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나머지 남은 재산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쫄아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 일 몰라요. 철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피 본 거 생각하면 화딱질만 나지만 그래도 귀여운 아이를 낳게 해준 것만은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남편을 보면서 아무리 귀여워도 애들은 절대 오냐오냐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귀하다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그 덕에 애먼 저까지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이혼 후에 편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을 받았어도 독박 육아는 여전했으니까요. 그래도 애들이 조금 크니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울 수는 없어서 친정집 가까이 이사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시어른들과는 관계가 돈독해서 전 남편 없을 때 몰래 시모가 부르면 애들이랑 같이 갈 때도 많아요. 이혼은 했지만 시어른 손주들이기도 하고 관계도 좋으니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게 재혼할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실은 또 저런 남자 만날까봐 걱정되는 게 제일 크지만요. 어쨌든 글을 쓰면서도 제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즐겁게 살아요. 항상 나쁘고 힘든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함께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